시즌2 라인업이 공개되는 순간 가장 먼저 터진 말은 탈락자가 누구냐가 아니었다. 진짜 논란은 밸런스였다. 블랙퀸즈가 너무 강해진 것 아니냐는 말이었다. 시즌1에서 겨우 야구를 배워가던 팀이 시즌2에서는 아예 승리를 노리는 팀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채널A 야구여왕 이는 2026년 7월 첫 방송을 앞두고 첫 티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장면에서 추신수 감독 이대형 코치, 윤성민 코치는 다시 한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숫자는 단순한 지원자 명단이 아니었다. 총 47개 종목, 308명의 지원자였다. 이 숫자 하나가 이번 시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시즌 1의 블랙퀸즈는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단이라는 상징으로 출발했다.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였고 박세리 단장과 추신수 감독 체제 아래에서 각 종목의 여성 스포츠 스타들이 모였다. 육상 김민지, 리듬체조 신수지, 핸드볼 김오나와 박하얀 유도, 김성현 수영 정유인,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소프트볼 아야카, 복싱 최현미 사격 박보람 조정, 이수연 축구 주수진, 아이스하키 신소정, 배드민턴 장수영 테니스 송아까지. 출발점은 야구 실력이 아니라 도전이었다. 그런데 시즌2는 출발선부터 달랐다. 제작진이 공개한 트라이아웃 규모만 봐도 분위기가 보인다. 47개 종목에서 몰린 308명은 단순히 예능 출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제2의 손가락을 꿈꾸는 강타자 후보, 구속 110km를 찍은 투수 자원 기존 멤버를 바로 압박할 수 있는 수비형 선수까지 등장했다. 추신수 감독이 라인업을 보며 당황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고 기준은 너무 높아졌다. 시즌 1에서 팬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완성형 실력 때문이 아니었다. 김오나가 헬멧을 쓰고 타석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핸드볼 코트의 에이스가 야구장에서 다시 배우는 과정을 봤다. 박하얀이 1루에서 공을 잡을 때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종목에서 버티는 진심을 봤다. 송가가 장타를 날릴 때 사람들은 테니스 선수의 손목 힘이 야구 배트와 만나는 순간을 봤다. 장수영이 마운드에 설 때 사람들은 배드민턴 선수의 리듬과 어깨가 툭으로 바뀌는 장면을 봤다. 하지만 시즌2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제 블랙퀸즈는 단순히 배우는 팀이 아니다. 이미 시즌2를 통해 약점이 드러났고 그 약점을 보강할 기회까지 얻었다. 투수력이 약하면 투수 후보를 찾으면 된다. 외야, 수비가 흔들리면 발빠른 외야수를 넣으면 된다. 장타가 부족하면 송가 같은 타자를 더 발굴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라인업 논란은 한마디로 정리된다. 강해진 것은 맞다. 문제는 너무 빨리 강해졌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축은 김오나다. 시즌 1에서 온탄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김오나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었다. 그는 팀의 분위기를 잡는 주장형 선수였고 타석과 수비에서 동시에 존재감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시즌2에서 김오나가 다시 중심에 선다면 블랙퀸즈의 색깔은 더 분명해진다. 웃기 위해 뛰는 팀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정렬되는 팀이 된다. 박하얀의 변화도 중요하다. 시즌1에서 핸드볼 출신 박하얀은 1루 수비를 맡으며 기본기를 쌓았다. 그런데 시즌2 관련 장면에서는 우익수 이동과 다이빙 캐치가 거론되며 수비 범위의 확장이 핵심 포인트로 떠올랐다. 포지션 하나가 바뀌는 것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다. 팀 전체 수비 구조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내야에 머물던 선수가 외야까지 커버할 수 있다면 블랙퀸즈는 한 명의 멤버로 2개의 전술을 만들 수 있다. 김성현 역시 밸런스 논란을 키우는 이름이다. 유도 출신 김성현은 순간 반응과 하체 중심이 강한 선수다.
삼루 수비는 타구 반응이 가장 빠르게 필요한 자리 중 하나다. 여기서 안정적인 송구와 강한 몸싸움 감각이 살아난다면 블랙 퀸즈의 내야는 시즌 1보다 훨씬 단단해진다. 시즌 1의 수비가 경험을 쌓는 단계였다면 시즌 2의 수비는 경기 결과를 직접 바꾸는 단계로 올라간다. 타격 쪽에서는 송가와 이수연이 중심에 선다. 송가는 시즌 1에서 강한 임팩트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테니스 출신답게 회전력과 손목 힘을 배트, 스피드로 연결했고 타구가 뻗는 장면마다 경기 분위기를 바꿨다. 이수연은 조정 출신답게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쓰는 힘이 좋다. 시즌 2에서 3타점 3루타 같은 장면이 강조된다면 이수연은 단순한 성장형 선수가 아니라 득점권을 뒤집는 해결사로 포지셔닝 될 수 있다. 여기에 장수영이 있다. 시즌 1에서 투수 장수영은 블랙 퀸즈가 가장 크게 발견한 카드 중 하나였다. 배드민턴 선수 특유의 어깨 회전과 리듬감은 투구 동작과 잘 맞아떨어졌다. 시즌 2에서 장수영의 투구가 더 안정된다면 팀의 밸런스는 또 한 번 흔들린다. 왜냐하면 야구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마운드이기 때문이다. 타선이 아무리 강해도 투수가 흔들리면 경기는 무너진다. 반대로 투수가 버티면 한 번의 장타와 한 번의 실책만으로도 경기를 가져올 수 있다. 아야카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소프트볼 출신 아야카는 야구 이해도가 높은 멤버로 볼 수 있다. 다른 선수들이 낯선 규칙과 움직임을 익히는 동안 아야카는 공을 보고 판단하는 속도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야카가 라인업에 포함되는 순간 블랙 퀸즈는 단순한 체력형 팀이 아니라 야구 감각을 갖춘 팀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 바로 팬들이 밸런스 붕괴를 말하는 지점이다. 트라이아웃에서 308명이 몰렸다는 사실은 기존 멤버들에게도 압박이다. 시즌 1에서 사랑받았다고 해서 시즌 2 자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47개 종목에서 온 선수들이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모든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인기 순위가 아니라 포지션 경쟁이다. 감독은 감독만 보고 명단을 짤 수 없다. 실제 경기를 이기려면 송구, 포구, 주루 타격 체력 멘털까지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추신수 감독의 고민이 시작된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16시즌을 뛴 선수다. 통산 218, 홈런 1578, 안타를 기록한 한국 야구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런 감독의 눈앞에 308명의 지원자가 나타났다면 선택 기준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능적으로 재미있는 선수와 실제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선수는 다를 수 있다. 시즌 2 라인업이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기준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대형 코치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대형은 KBO 리그에서 빠른 발과 외야 수비로 강한 이미지를 남긴 선수다. 시즌 2에서 주루와 외야 수비가 강화된다면 그 변화는 이대형 코치의 색깔과도 연결된다. 블랙 퀸즈가 단순히 치고 달리는 팀을 넘어 한 베이스를 더 가는 팀으로 변한다면 상대 수비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성민 코치는 투수 파트에서 핵심이다. 시즌 1에서 투수는 팀의 가장 큰 변수였다. 초보 투수에게는 스트라이크를 넣는 것 자체가 압박이고 주자가 나간 뒤에는 멘털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 윤성민 코치가 시즌 2에서 투수 후보들을 더 강하게 다듬는다면 블랙 퀸즈는 경기 초반부터 무너지는 팀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팀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라인업 논란의 본질은 누구를 뽑았느냐가 아니다. 블랙 퀸즈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의 문제다. 시즌 1의 목표가 성장이라면 시즌 2의 목표는 승리로 보인다. 시즌 1은 처음 배트를 잡은 선수들이 실수하고 웃고 울며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이야기였다.
시즌2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승부를 걸겠다는 선언처럼 보인다. 물론 반론도 있다. 스포츠 예능은 결국 성장 드라마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너무 강한 선수만 모으면 감동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즌1에서 팬들이 눈물을 흘린 순간은 완벽한 플레이가 나왔을 때가 아니었다. 실패 뒤에 다시 일어났을 때, 공을 놓친 뒤 다시 글러브를 들었을 때 삼진을 당한 뒤 다음 타석에서 방망이를 냈을 때였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시즌2의 강한 라인업이 오히려 프로그램의 매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반대로 보는 팬들도 있다. 시즌2라면 당연히 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성장기가 아니라 정체가 된다. 첫 시즌에서 기본기를 배웠다면 두 번째 시즌에서는 그 기본기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블랙 퀸즈가 계속 약한 팀으로 남아있으면 여자 야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프로그램의 메시지도 약해진다. 강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라는 주장이다. 이 지점에서 라인업의 충격은 오히려 시즌2의 핵심 장치가 된다. 너무 강해 보이는 팀이 실제 경기에서 정말 강할까? 이름값과 운동 능력이 야구 실력으로 바로 이어질까? 110km 구속을 찍는 투수 자원이 있어도 제구가 흔들리면 경기는 어렵다. 장타자가 있어도 변화구의 타이밍을 빼앗기면 침묵할 수 있다. 발이 빨라도 주루 판단을 잘못하면 아웃이 된다. 그래서 블랙 퀸즈의 진짜 시험대는 라인업 발표가 아니라 첫 경기다. 2026년 7월 첫 방송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첫 회는 단순한 소개가 아니다. 시즌1에서 쌓인 팬덤과 시즌2의 새로운 경쟁 구조가 처음으로 부딪히는 자리다. 기존 멤버는 자존심을 지켜야 하고 새로운 지원자는 한 타석 한 송구. 한 번의 주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감독과 코치는 감동과 승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결국 야구 요왕이의 라인업 논란은 프로그램이 커졌다는 증거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면 밸런스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팬들이 선수 이름 하나, 포지션 하나, 트라이아웃 숫자 하나에 반응하는 이유는 블랙 퀸즈가 이제 진짜 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시즌1이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다면 시즌2는 그 가능성이 실력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았다. 47개 종목 308명의 경쟁을 뚫고 만들어진 시즌2 블랙 퀸즈는 예능의 감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승부의 냉정함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인가? 김오나의 리더십, 박하얀의 수비 변화, 김성현의 내야 안정감, 손가의 장타력, 이수연의 해결 능력, 장수영의 마운드 아야카의 야구 감각까지 이 조합이 실제 경기에서 맞물리는 순간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야구 여왕 시즌2가 시작된다. 특히 첫 경기의 상대가 누구든 관전 포인트는 점수보다 라인업의 호흡이다. 강한 이름들이 한 팀으로 묶였을 때 진짜 팀워크가 나오는지 아니면 기대가 부담으로 바뀌는지 그 답이 시즌2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